안녕하세요. 35년 차 닥터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믿어온 치매 상식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80대 이상 노인 중 절반이 치매에 걸린다는 말,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설명은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임상과 연구에서 포착되는 수많은 모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아도 오랫동안 바둑을 두고 신문을 술술 읽는 어르신을 보았고, 반대로 수치가 높지 않은데도 가족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 대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밀로이드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세포라는 존재, 그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어떻게 우리의 기억 회로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쉬운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별세포는 뇌의 청소 부위자 관리인입니다. 혈관에서 포도당을 받아 신경세포가 쓰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 건네고,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를 흡수해 흥분 독성을 낮추며 칼륨 이온 농도를 조절해 발화의 안전성을 지킵니다. 또한 혈내 장벽을 보강하고 밤에는 글림파틱 흐름을 통해 낮 동안 쌓인 대사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바로 이 정교한 관리 시스템이 장기 스트레스, 두부 외상, 감염, 독성 물질, 노화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 균형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손상을 막으려는 선의의 반응이지만 과부하가 길어지면 별세포는 비대해지고 가지가 굵어지며 염증성 물질을 더 많이 분비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특히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서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B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과산화수소 같은 산화 부산물이 증가하고, 이는 해마와 전두엽, 측두엽의 신경망을 연쇄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억의 입력과 저장, 인출을 담당하는 회로가 취약해지고 계획과 판단, 언어와 정서의 미세 조율이 흐트러지면서 일상 기능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흔들리게 됩니다. 69세 정 씨는 야근과 갈등이 누적된 고강도 직무 스트레스 이후 수면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영상과 혈액, 신경인지 검사를 종합해 보니 아밀로이드 지표는 설명력이 제한적이었고, 만성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신호가 두드러졌습니다. 62세 김 씨는 교통사고 후 경미한 뇌진탕을 겪고 몇 달 뒤부터 진압력과 어휘 횟수가 느려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미세 손상이 장기적으로 회복을 방해한 전형적 양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손상,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별세포를 통해 기억 회로를 공격한다는 관찰과 잘 맞물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별세포가 건강하게 일하도록 환경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호흡과 명상, 기도와 일과의 쪼개기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코르티솔을 낮추면 수면의 질이 회복되고 밤사이에 청소 시간이 살아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4초 머문 뒤 8초 내쉬는 호흡을 하루 5번만 실천해도 심박 변이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과 규칙적 기상, 오후 이후 카페인 제한, 늦은 시간에 알코올 절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만드는 환경 설계는 글림파틱 활동을 도와 별세포가 본업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콧꼬리와 무호흡이 의심되면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셋째는 운동입니다. 빠른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혈류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를 끌어올리고
주 2회의 근력 운동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강도가 좋고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리십시오. 넷째는 식습관입니다. 블루베리, 포도 껍질, 녹차의 폴리페놀, 강황의 커큐민, 올리브유와 견과류의 비타민이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충하고 신경막의 유동성을 지켜줍니다. 가공육과 트랜스 지방, 과당 음료, 탄화된 기름은 줄이고 제철 채소와 단백질,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담으세요. 다섯째는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는 환기와 공기청정으로 관리하며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습관과 알루미늄 호일의 고열산성 요리를 가능한 대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섯째는 인지 자극입니다. 독서, 악기, 외국어, 퍼즐, 보드게임은 해마와 전두엽을 두루 자극합니다. 포인트는 약간 어려운 과제의 꾸준한 반복입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렵다면 좌절감이 커집니다. 일곱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대화와 협업, 돌봄과 봉사는 스트레스 완충 장치이자 인지 자극입니다. 사람 사이의 표정과 억양, 맥락을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광범위한 회로를 깨웁니다. 여덟째는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수면무호흡은 미세혈관과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치매 위험을 키웁니다. 혈압과 혈당, 지질 목표를 꾸준히 추적하고 약물과 생활요법을 병행하십시오. 아홉째는 결핍 교정입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오메가3 등은 개인별 상태에 따라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충분치 않다면 검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는 안전입니다. 낙상 예방과 안전벨트, 헬멧 착용, 두부 외상 후 적절한 평가와 회복기는 반응성 별세포의 과도한 각성을 막는 핵심입니다. 머리를 다친 뒤 며칠 괜찮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몇 달, 몇 해가 뇌 회복의 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의 전환점을 지났습니다. 치매를 운명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환경과 생활이 별세포를 통해 뇌를 바꾼다는 관점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전환이 희망의 문을 연다고 믿습니다. 환경과 생활은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기 전 15분의 화면 끄기, 내일 아침 20분의 걷기, 점심에 설탕 음료를 물로 바꾸는 선택, 주말에 작은 봉사와 독서 모임, 다음 달에 건강검진 예약 같은 사소한 습관이 별세포의 균형을 되돌립니다. 아밀로이드는 여전히 중요한 퍼즐 조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는 아밀로이드, 타우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스템입니다. 별세포는 이 신호들을 모아 환경을 바꾸는 허브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정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스트레스는 수면을 무너뜨리고 수면 악화는 별세포의 청소 활동을 방해합니다. 호흡, 명상, 걷기, 사회적 지지로 스트레스를 낮추면 악순환이 멈춥니다. 보충제만으로 해결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초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식사, 운동, 수면, 관계, 학습이 기초 체력이고 보충제는 빈틈을 메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일주일 실천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월요일에는 저녁 식사 후 20분 빠르게 걷고 취침한 시간 전 화면을 끄며 녹차 한 잔으로 야식을 대신하세요. 화요일에는 견과류 한 줌과 베리류를 추가하고
10분 복식 호흡과 짧은 감사 노트를 실천하세요. 수요일에는 상체 근력 루틴을, 목요일에는 등푸른 생선을, 금요일에는 친구와 통화나 산책을, 토요일에는 채소 5가지 색을 장바구니에 담고 퍼즐이나 독서를, 일요일에는 다음 주 운동과 수면, 식사 계획을 세우며 방을 환기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경고 신호도 기억하세요. 최근 6개월 사이 수면이 1시간 이상 줄었다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약속과 물건 위치를 자주 잊는다면, 말수가 줄고, 표현이 막히는 날이 잦다면, 주말 음주가 평일의 2배 이상이라면, 혈압과 혈당과 지질 관리가 미뤄지고 있다면, 콧꼬리와 무호흡을 지적받는다면, 운동을 미루는 약속이 3달 넘게 반복된다면 오늘이 전환점입니다. 사례로 배우는 적용법도 있습니다. 58세 직장인은 카페인을 오후 2시 이후 끊고 취침 전 30분 루틴과 저녁 걷기 주 2회, 하체 근력을 3주간 실천해 낮 졸림과 작업 오류가 줄었습니다. 63세 주부는 낙상 후 균형 훈련과 주 3회 걷기, 오메가3와 비타민 D 보충, 사회활동 재개로 말막힘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71세 은퇴자는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올리고 아침 햇빛 산책과 주 2회 근력, 복약 수능으로 체중과 혈압과 당화혈색소를 개선했습니다. 생활 디테일 팁으로는 냉동 블루베리와 혼합 견과를 간식의 기본으로 상비하고 물병을 손 닿는 곳에 두어 비울 때마다 채우며 50분 작업과 10분 스트레칭을 타이머로 반복하고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구획하고 식탁에 채소를 먼저 올려 탄수화물은 뒤에 소량 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검진과 상담 가이드로는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신경인지 검사와 우울, 수면 평가를 함께 확인하고 수면 무호흡 가능성이 있으면 적절한 검사를 계획하며 혈압과 지질과 혈당과 비타민 D와 B12와 갑상선 등 기본 혈액 검사를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외상 후에는 증상이 미미하더라도 추적 관찰을 일정에 반영해 주세요. 가족을 위한 소통 팁도 중요합니다. 왜 또 잊었냐고 다그치기보다 같이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고 중요한 정보는 큰 글씨와 그림과 색으로 표시하며 일정은 캘린더와 알림과 벽면 보드로 이중화하고 과제는 단순화하며 선택지는 2~3개로 제한하고 규칙적인 산책과 장보기와 요리 같은 함께하는 활동을 일정에 넣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사 구성의 실전 예시는 달걀과 토마토와 아보카도와 녹차로 시작하는 아침, 현미와 고등어와 쌈채소와 된장국의 점심, 블루베리와 혼합 견과의 간식, 닭가슴살 샐러드와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요거트의 저녁처럼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패턴입니다. 물은 하루 68잔을 목표로 작은 횟수로 자주 드세요. 인지 훈련 아이디어로는 오늘 배운 단어 5개를 그림과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가족 사진을 보며 그날의 사건과 감정과 냄새까지 떠올리고 주 1회 신문 사설을 소리내어 읽고 요약하고 취미의 절차를 역순으로 설명하며 손으로 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 오늘이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위험은 숫자처럼 갑자기 뛰지 않고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주 조금씩 바뀌다가 임계점을 넘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은 그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6개월 뒤 기분과 1년 뒤 체력과 3년 뒤 인지력은 오늘의 기울기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됩니다. 환자를 통해 배운 진실도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큰 것 대신 작은 것을 매일 하겠다고 약속하고 100일 연속 20분 걷기와 밤 11시 소등과 주 1회 손주와 퍼즐 맞추기를 이어갔습니다. 6개월 뒤 표정은 놀랄 만큼 밝아졌고
가족의 피로도도 줄었습니다. 병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삶의 속도가 달라졌고 뇌는 그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도 점검하세요. 주말에 몰아서 자고 몰아서 운동하기, 식사 간격이 길어 폭식하기, 카페인을 오후와 밤까지 끌고 가 수면 파괴하기, 단백질 섭취가 적어 근감소를 가속하기, 보충제를 만능처럼 믿고 식단을 소홀히 하기, 외상과 감염 후 검진을 미루기, 혼자 버티며 사회적 지지를 끊는 행동은 오늘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세 단계는 가시화, 자동화, 사회화입니다. 체중과 혈압과 수면과 걷기 시간을 기록해 보이고 알람과 타이머와 캘린더와 약통으로 습관을 도구화하고 가족과 친구와 커뮤니티와 목표를 공유하십시오. 동기를 유지하려면 달성 기준을 완료 여부로 단순화하고 실패 일수도 함께 기록해 연속성 집착을 줄이며 스스로에게 칭찬 메모를 남기고 지루해지면 장소와 시간과 루틴을 미세하게 조정하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병을 두려워하며 멈춰 설 필요가 없습니다. 별세포가 건강하게 일하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면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단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수면을 되찾겠다. 걷기를 시작하겠다. 가공식품을 줄이겠다.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작이 길을 엽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정을 동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는 더 멀리 더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전하는 촉매가 됩니다. 다음에는 수면 루틴과 식단 설계를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본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약속을 선언해 봅니다. 저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최소 20분 걷고 단 음료 대신 물과 차를 마시고 주 2회 근력 운동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대화하고 검진과 복약을 미루지 않으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작고 강력한 행동 목록입니다. 별세포가 본래의 관리인 역할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하루를 설계합시다. 오늘의 선택이 인생의 궤적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해내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뇌과학적 배경을 한 걸음 더 풀어보면 별세포는 신경세포와 달리 전기적 신호를 발하하지 않지만 대사와 이온,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정밀하게 조율하며 낮에는 과도한 글루타메이트를 흡수해 흥분독성을 낮추고 밤에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뇌척수액의 흐름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별세포의 유전자 발현이 바뀌고 GABA의 이소성 분비 증가, MAO-B 발현 상승, 산화 스트레스 방어능 저하가 겹치면서 해마와 전두엽의 가소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글림파틱 시스템의 야간 청소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낮 동안 생긴 대사 부산물과 염증 신호가 다음 날로 이월되며 작은 지연이 누적되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빠른 열쇠가 바로 수면과 운동과 식사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실천을 돕기 위해 24시간 루틴 예시를 제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즉시 커튼을 열어 햇빛을 막고 물 한 컵으로 수분을 채우고 5분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와 고관절을 풀어 혈류를 올리며 단백질이 들어간 간단한 아침을 챙겨 포도당 롤러코스터를 맞고 오전에는 50분 집중과 10분 휴식의 리듬을 지키며 쉬는 시간에는 먼 곳 보기와 목 돌리기와 깊은 호흡을 하고 카페인은 오전에만 마시며 점심에는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먼저 채우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더해 포만감과 혈당 안정성을
확보한 뒤 식후 10분 햇빛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15분 파워냅으로 졸음을 조절하되 30분을 넘기지 않고 간식은 과일과 견과와 가리교거터 중 하나도 고르며 저녁에는 기름지고 단 음식은 줄이고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로 하루 스트레스를 소화하고 식후 20분 걷기를 더하고 밤에는 화면을 끄고 따뜻한 샤워 후 조도를 낮춰 뇌에 하루 종료 신호를 보내고 가벼운 독서와 저널링과 명상으로 잠을 부릅니다. 집안 환경을 정비하는 디톡스 체크도 중요합니다.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유리나 세라믹으로 바꾸고 알루미늄 호일은 고열이나 산성 요리에 최소화하고 주방 환기와 조리 온도를 관리해 유해물질 생성을 억제하며 실내 공기질을 위해 주기적 환기와 청소와 필터 교체를 지키고 새 가구나 도배 후에는 충분한 환기 기간을 확보하고 정수기와 수도, 필터 교체 주기를 엄수해 불필요한 오염원을 줄입니다. 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면 누워서 하는 브릿지와 데드버그로 코어를 깨우고 의자 스쿼트와 벽 푸시업으로 하체와 상체를 활성화하고 계단 오르기는 한 층부터 시작해 매주 한 층씩 늘리고 TV 시청 중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를 하고 스트레칭 앱이나 타이머 앱으로 습관을 자동화하면 시작 장벽이 훨씬 낮아집니다. 장보기 리스트를 구체화하면 채소는 시금치와 브로콜리와 양파와 양배추와 당근과 토마토와 가지와 파프리카를, 과일은 블루베리와 딸기와 사과와 자몽과 키위를, 단백질은 달걀과 두부와 닭가슴살과 연어와 고등어와 정어리와 콩류를, 지방은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와 호두와 아몬드와 피스타치오와 해바라기 씨를, 곡물은 현미와 오트와 퀴노아와 통밀빵을, 양념은 강황과 생강과 마늘과 후추와 로즈마리와 계피를, 음료는 물과 탄산수와 무가당 녹차와 허브티를 추천합니다. 피해야 할 유혹으로는 늦은 밤 배달 튀김과 라면과 달콤한 디저트, 설탕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와 과일맛 탄산 과자와 초콜릿바와 사탕, 침대에서 휴대폰과 주말, 폭주 시청과 폭음 같은 습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가평가 문항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아침의 상쾌함은 몇 점인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지, 이름과 약속과 물건 위치를 주 2회 이상 잊었는지, 오후에 단 음료나 과자를 참기 어려웠는지, 일주일 평균 수면이 6시간 미만이었는지, 코골이나 무호흡을 누군가가 알려줬는지, 주 150분의 유산소 활동을 했는지, 주 2회 근력 운동을 했는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 의욕이 떨어졌는지, 병원 예약과 검사와 복약을 미루었는지 점검하고 예가 많다면 오늘 바로 작은 변화를 넣으십시오. 주간 체크표를 만들어 수면 7시간 이상, 유산소 30분, 근력 20분, 야간 화면 오프 60분, 채소 5색, 사회적 연결 1회를 표기하고 체크는 단속이 아니라 작은 성공을 눈에 보이게 하는 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이면 지속되고 기록하면 달라집니다. 오해와 진실도 정리합니다. 치매는 전적으로 유전이라는 말은 과장이고 가족력이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생활과 혈관과 염증과 수면 관리로 발현을 늦추거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보충제를 많이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는 믿음은 과량과 중복의 함정이 있어 결핍 교정이 우선이며 나이가 들면 모두 같아진다는 체념은 사실이 아니고 같은 연령에서도 편차가 크며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가시화와 자동화와 사회화가 핵심입니다. 수면과 운동과 식사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선택이 정밀해지고 알람과 타이머와 캘린더와 약통으로 반복을 자동화하면 의지의 소모가 줄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의 목표를 공유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줄 손이 생깁니다. 동기부여는 때로 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준을 단순화해 오늘 20분 걷기 완료 여부를 O와 X로만 표시하고 연속 일수 집착을 줄이기 위해 실패 일수도 함께 적고 스스로에게 칭찬 메모를 남기고 지루해지면 장소와 시간과 음악을 바꾸는 미세 조정을 해보십시오. 노화 자체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해 산화 스트레스가 쉽게 커집니다. 여기서 흡연과 과음과 자외선 과다 노출과 가공식품과 튀김과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은 질 나쁜 연료를 부어 화염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걷기와 근력과 햇빛과 수면과 채소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은 불씨를 진정시키는 소방수입니다. 뇌 손상과 감염에 대한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넘어가면 위험하고 감염 후에도 오랫동안 멍함과 집중 저하와 브레인 포그가 남는다면 염증 신호의 여파일 수 있으니 회복기의 수면과 영양과 운동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환경치료의 연장입니다. 왜 또 잊었느냐는 비난은 불안과 수치를 높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같이 확인해 보자는 제안과 큰 글씨와 그림과 색의 시각 단서는 자존감을 지키며 기능을 보완하고 일정과 약속은 캘린더와 알림과 벽면 보드로 겹겹이 걸어두어 실수를 제도적으로 줄이는 편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초간단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수면은 최고의 해독제이고 걷기는 가장 싼 뇌 영양제이며 근력은 혈당과 염증의 브레이크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담고 물은 하루 여러 번 조금씩 마시고 카페인은 오전에 절제하고 야간에는 금지하며 알코올은 줄이고 담배는 끊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배운 것을 손으로 적고 완벽 대신 지속을 목표로 하십시오. 이 문장들을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마음의 나침반이 바로 서고 작은 선택들이 연결되어 결국 회복의 궤도를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변화는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지겹도록 평범한 행동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별세포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내는 과정에서 멈칫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날이 있어도 다음 날 다시 걸으면 됩니다. 실패는 기록의 일부일 뿐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물 한 컵을 마시고 코로 길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작은 행동이 변화를 만듭니다.